함양은 이주 학부모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전교생을 3배 가까이 늘린 성공 사례 서하초가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함양 마천초등학교에서도 지역민과 학교가 힘을 합쳐 제2의 서하초를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 절차를 5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지를 접수받을 예정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기존 사천시 4등동 환경사업소 내 설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관람료를 받고 있는 작은 영화관의 관객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남도가 작은 영화관 활성화와 함께 인근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 영화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금 지역별 행사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학교별 졸업식부터 정월대보름을 앞둔 행사들까지 서부 경남 주간 주요 행사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함양은 이주 학부모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전교생을 3배 가까이 늘린 성공 사례 서하초가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함양 마천초등학교에서도 지역민과 학교가 힘을 합쳐 제2의 서하초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왕봉을 어렴풋이 조망할 수 있는 지리산 아래 자리 잡은 함양군 마천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20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학교인 이곳은 전입자가 없다면 가까운 미래 폐교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고립된 위치 탓에 심지어 통폐합도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산내초등학교일 정도입니다. 이에 학교와 지역민 등 40여 명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마천초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7년도에는 전교생 10명, 그리고 3개의 학년만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폐교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위원회는 빈집을 활용한 거주지 제공, 전학생 장학금 지원,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원방 장학회를 포함한 마천면 4개 장학회, 마천초중학교 총동문회, 향후회 등 지역사회 각계에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거주와 관련해서는 학교와 가까운 빈집 6곳을 후보지로 추리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마천초만의 교육과정인 꿈동산 프로젝트를 강화 추진합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승마체험과 연극 만들기, 국외 수학여행, 생태체험 등 특색 있는 교육과 함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꿈은 글로벌 미래교육,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동은 동화 같은 세상, 연극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은 우리 지리산을 활용한 파격적인 혜택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이어졌고 현재 14명의 전입이 이뤄졌습니다. 이주 학부모에게 주택과 직장을 제공하며 전교생을 3배 가까이 늘려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함양 서하초. 마천초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달 진주시와 사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말 정부 협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천시가 개별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 선정 절차를 5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진주시와 사천시 두 단체장이 만났지만 광역 소각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2차례 후보지를 모집한 결과 곤양면에서 신청이 있었지만 산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하루 90톤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 후보지를 접수받습니다. 소각시설은 까다로운 입지 조건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후보지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소각장 입지 추가 모집에도 마땅한 부지가 없을 경우 이곳 환경사업소내 설치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3차 모집에서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올 연말 예정된 환경부 협의까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주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후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입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사천시 용역 결과 사등동 환경사업소 유후부지가 1순위로 꼽힌 바 있습니다. 시가 필요한 소각시설 총용량은 하루 98톤입니다. 이미 48톤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 용량만 지을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시설을 지을지는 환경부 협의를 통해 결론 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공고에서 향후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광역화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편 시는 2027년 소각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30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남해군 기관 운영 전반을 살핍니다. 특히 도민 불편을 초래한 인허가 행정처리 실태와 위법 부당 행정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감사 기간에 맞춰 경남도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인허가 부조리와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에 대한 도민 신고 접수도 받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국제교류와 유학생 유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국제처를 출범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대외협력처의 국제교류 등 기능과 국제어학원을 통합해 대학본부 조직으로 국제처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국제처 출범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과 초청 교류 학생, 파견 교류 학생 규모도 모두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유연근무제.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제도가 이젠 일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와 정교하게 적용하는 작업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인 글쓴이가 근무지와 거주지가 멀다며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하는 모습. 하지만 직장에 선뜻 사용 의사를 내비치기 주저하며 얘기를 꺼낼 시점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까지 높인다는 취지로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선도입됐지만 아직 완전한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실제 2023년 진주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3.9%까지 반등했지만 이 또한 전체 1,700여 명의 인원 중 70명도 채 사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제도가 온전하게 기능하기엔 조직 문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게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현장 적용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연근무제를 만약에 제가 쓴다고 하면 다른 동료에게 이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업무량이 다른 직원에게 많아져서 피해를 준다는 부담, 조직 문화가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저조한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 시선을 돌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히 제조업이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의 경우 산업 특성상 제도 도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일과 시간 중 업무를 대체할 팀원이 있어야 무리 없이 도입이 가능하고요. 단순 업무지만 주야 교대 형태의 업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유연근무제가 정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현장에서도 취지와 목적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 확립이 더디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솔직히 아직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서 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좀 육아휴직 같은 것도 예전에는 좀 솔직히 저희가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하면서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자들의 시간의 근로수당 정산이나 연차 휴가 관리 등 인사노무 관리의 실무적 검토도 병행돼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과 복잡한 도입 절차도 제도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하다 보니 출퇴근 버스 문제도 있고 선호도 시간 문제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고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중소기업 수가 많은 경남.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 문제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근로자의 산업 이탈 방지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안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관람료로 운영되는 작은 영화관, 멀티플렉스 티켓의 절반 수준인데요. 경남도민이라면 여기에 3,000원 더 싸게 최신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흥행했던 상위 10편의 영화입니다. 파묘와 범죄도시4가 각각 1,100만여 명 이상을 동원하며 1,000만 관객 영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국내 영화 산업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OTT 중심 영화 소비 확산과 잇단 흥행 실패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더라도 누적 관객 수에서 1억 명 이상이 차이 납니다. 영화 극장에서 하는 영화 관람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한 70% 초반에서 60% 후반대까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형 멀티플렉스 관람료 절반 수준의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영화관도 사정이 좋진 않습니다. 한때 한 해 평균 7만 명 가량이 찾던 남해 작은 영화관의 경우 2023년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객 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단 사정이 나아졌다곤 해도 현재의 영화 시장 침체는 작은 영화관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영화관 관람료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남도민 신분이 확인되면 2D 영화 기준 1인당 3,000원을 지원하는 건데 4,000원이면 최신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석 점유율도 낮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관람료를 좀 더 저희가 저렴하게 하면 기존에 있던 이제 가족 단위라든지 단체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도 약간 경제적 부담을 좀 적게 해서 경남도는 산천과 하동, 남해를 비롯해 도내 8개 작은 영화관에 총 1억 원을 투입하는데 영화관 규모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을 받아 예산 소진까지 관람료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관람료 지원은 빠르면 다음 달에서 5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영화 관람일 기준 3일 전후로 숙박을 인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타 지역 방문객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D 영화와 온라인 예매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하동군 옥중면 문안마을에 다목적 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동군은 총 사업비 2억 6천만 원이 투입된 문안마을 다목적 회관이 7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준공식엔 하동 군수와 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판식과 함께 경로당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진주시가 내동면 내평상거리에서 3개교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내동면 자전거도로는 옛 국도 2호선 폐도 부지를 활용해 설치한 것으로 2023년 12월 착공해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7km 구간에 대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3일부터 전략작물 직불금 적수에 들어갔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이나 조사류, 옥수수 등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인 경우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5월 말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직불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친 뒤 12월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2025년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 상반기 수당 지급을 위해 접수 기간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당겨졌습니다.
수당 지급 희망 농어업인은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보조금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된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체포치상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금 지역별 행사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새 학기를 한 달여 앞두고 학교별로 졸업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2월 첫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오는 수요일 경남도청에서는 올해 첫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가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오는 금요일 사천 용남고와 곤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일요일에는 사천 읍민 윷놀이 대회와 사천 시민극단 이웃의 창단식이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남해에서는 화요일 저상용 안전 청소 차량의 시승식이, 또 금요일엔 쌀 전업농의 연시총회가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경남 도립 남해대학에서는 학위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동에서는 오는 목요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동 학생 뮤지컬단의 창작 뮤지컬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엔 각각 진교고등학교와 고전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청 소식입니다. 화요일에는 산청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위원회가, 목요일에는 행복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용역착수 보고회가 각각 군청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양에서는 금요일 함양군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2기 발대식이 일정에 올라와 있고, 목요일 군청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소원쓰기 등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오는 8일에는 각종 문화유산으로 만든 사진 카드를 골라보는 문화유산 복점치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수요일에는 진주시 파크골프협회의 이취임식이, 또 목요일에는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의 이취임식이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이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토요일에도 영하 7도까지 예상되는데요. 다시 찾아온 한파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산청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영하 8도, 남해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하 4도에서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은 종일 흐리겠고 광주, 제주는 종일 눈 또는 비 소식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세종 영하 1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5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